스캇베센트가 뭐라고 말했냐면 디톡스 기간이다 라고, 좋은 결과를 내기 전에 굉장히 힘든 기간을 말하죠. 그런 정도로 고통스러운 기간을 지내야 될 거다라고 말했는데, 트럼프도 비슷한 뜻의 말을 참아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했고요. 자, 첫 번째, 지금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그대로시겠지만 이렇게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거죠.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추세를 깬 적은 작년도에 10% 이상 조정했던 6월, 7월, 8월 그때 조정이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보통 말하는 21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종목이나 시장이 살아있다는 건 5일선을 보통 말하는데요. 이제 21선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그런 추세가 유지되는 선이죠. 그래서 20일이 깨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판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요 20일, 5일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국내 주식 투자하는 브로커 출신이다 보니까 뭐 5일, 10일 뭐 스토캐스틱, 뭐 볼린저 밴드 뭐 이런 거 뭐 엄청나게 많이 말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했던 그런 때가 있지만,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추세가 무너지면 일단은 팔고 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이 무너진 추세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응축돼야 다시 본궤도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죠. 이 무너진 것이 과연 이 밑에서는 유지할 거냐라고 하면, 이 하루 이틀 사이에 요게 또 깨져서 장중에 무너졌다 올라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예의선조차 못 지키는 듯한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시장은 이렇게 바닥이라고 얘기하지 못할 만큼 내려가고 있는가라는 거고요. 크리스 윌리엄슨이라는 S&P 글로벌 비즈니스 수석 비즈니스 이코노미스트가 말을 한 게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올해 초에 미국 기업 사이에서 보였던 낙관적인 분위기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관론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시기가 늘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이런 시기에서는 계속해서 비관론은 없어지고 낙관론만 많아지는 시기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비관론자가 낙관론자를 잠식해가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 두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가라고 한다면, 아래 공포라고 말하는 리세션 공포 때문입니다. 리세션 가능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걸로 이제 조사되는 거죠. 이건 컨센서스 조사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시장의 지표들 중에 리세션을 가르치는 그런 지표들이 나타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이거는 SNS에서 조사했겠죠? 조사했더니 조회나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거의 보십시오. 언제 이때로 가면 상당히 옛날로 돌아갈 정도로 기본적으로 리세션 공포가 올라오고 있고요. 이 리세션 공포는 뭐와 함께 하고 있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리세션은, 이번에 침체는 물가 공포와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럼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는 오르는 거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러느라고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함께, R의 공포, 그 다음에 S의 공포, S는 스태그플레이션. 사실 통계적으로는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직접 나타났던 적은 사실 거의 없어요. 있는데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데 불구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공포 망령은 자주 시장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낮았던 지나간 20년 사이에서도 간간히 스태그플레이션의 망령이 올라오곤 했었고요. 실제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특별히 관세 전쟁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같이 떠올라오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런 보면 썸네일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종종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표까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나타내고 있는 거죠. 보면 이제 물가의 수요촉 압력은 둔화되면서 공급층 요인만 강력하게 발생한다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의 한 요인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공급과잉 같은 걸 통해서 실제로 완전히 공급과잉이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까지 사용되면은 물가가 안 나타나겠지만은 실제로 잔존하는 여러 가지 영향, 예를 들면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남아있게 되면 그거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될 수 있죠. 그런가 하면은 서비스 PMI가 쇼크까지는 아니어도 좋지 않은 상황들을 보이면서 지표에서도 혹시 물가가 여기는 이제 헤드라인 지표는 나쁘지 않았어요. 보시면 그런데 이 안에 내부 지표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도 가격 지표들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공포들이 여전히 나타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시장의 더 큰 공포는 어디서 비롯됐나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미국을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변화의 시기를 참아내야 된다 라고 말했고, 이 시장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이 사람의 정책적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스캇 베센트가 뭐라고 말했냐면 디톡스 기간이다 라고, 디톡스 기간을 가져야 할 거다. 이 디톡스 기간은 아시는 것처럼 부작용에 의해서 약간 좋은 결과를 내기 전에 굉장히 힘든 기간을 말하죠. 그런 정도로 고통스러운 기간을 지내야 될 거다라고 말했는데 트럼프도 비슷한 뜻의 말을 참아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했고요. 그런 얘기들이 시장이 가졌던 기대, 관세는 협상용일 거야, 제정신이면 캐나다 같은 우방에게 중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때리겠어? 라고 생각하는, 이러다가 말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야 라는 것들을 자꾸만 선언하면서 시장이 실망하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떤 실망이냐면 지난달에 제가 시황하면서 트럼프 자체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그때 대표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는 주식시장을 챙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나빠지는 거를 용납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했었죠. 똑같이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트럼프 푸시라고 요즘 우리가 부르는 뭔가의 액션을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그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난 주식시장을 보지 않고 채권시장을 보고 있어. 금리가 나한테는 더 중요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함으로 해서 예전에 트럼프가 아닌데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이걸 받쳐줄 밑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 때문에 더 큰 공포에 빠져 있는 거고요. 이 칸이라는 사람을 제가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유럽연합에서 캐나다 중앙은행장을 할 때 스카우트해서 유럽의 그 통화정책을 맡겼던 만큼,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정책적인 시기에 캐나다를 굉장히 잘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던 사람이라서, 칸이라는 이 사람이 이번에 캐나다에서 다시 이제 이 부분을 하게 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말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서로 타협의 여지가 없이 부딪히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시장에 관련돼서 저지선이 없을 거라고 느껴지는 두려움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 하우스들도 앞다퉈서 관세 영향에 대한 예측을 굉장히 심각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얘는 GS 골드만삭스의 예측인데, 그러니까 리서치인데 보면 관세 영향을 처음에는 몇 pp 정도였냐면 4-5% 포인트 정도였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15.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지금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가게 되면 15% 포인트 정도를 영향을 끼치게 되면, 그럼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GDP 예상의 경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시면 이전의 베이스라인은 요런 정도, 그래서 2% 이상을 유지하는, 그래서 2.2% 정도는 그로스 할 거라고 봤는데 25년도 4분기까지 봤을 때 지금은 이 관세 영향이, 그 관세에 관련된 마이너스 효과가 14%포인트가 반영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거의 1.7%까지 GDP 성장이 내려올 거라면, 1.7%면 잠재 성장 이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침체란 말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주 타이트한 기준으로 보면은 1.5, 1.6이지만 1.7 정도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잠재 성장보다 높은 그런 성장의 기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침체까지는 아니어도 소프트 랜딩이 최선이 되는 그런 식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이제 월가 하우스들조차도 이렇게 하나 둘씩 비관론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시장 굉장히 어려움을 예측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며칠 전에 발표됐던 스몰 비즈니스 컨센서스, 그러니까 NFIB의 소기업 낙관 지수라고 말한, 이걸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본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얘가 몇 년 사이에 최대 한 달 하락을 가져왔죠. 지금도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낙관 지수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하락률로는 최대치를 보이고 있는 거죠. 소기업 낙관 지수는 소기업 CEO들에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 미국의 경기를 제대로 말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이 지금 비관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을 때 사업 확장의 적기가 왔다라고 말했던, 반대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준다라고 말했던 그런 그 비율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전에 트럼프 1기 정부 때보다도 훨씬 못한 정도의 비관적인 태도들을 가져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70%가 소비의 나라이기 때문에 소비에 관련된 그런 그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용카드 대출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갚거나 이런 거 아니라 계속해서 사용 남기고 쓰는 거를 아마 리볼빙 신용카드 대출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거의 위기 때 정도 수준으로까지 내려가 있는 거죠. 쉽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리볼빙을 사용 안 하는 겁니다. 신용카드 대출을 거의 활용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는 소리죠. 소비를 줄이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이 지금 현재 상황은 안 좋은 그런 때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신용카드 대출의 흐름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실질 신용카드 대출인데, 신용카드 대출이 정도가 보시면 언제? 이전에 금융위기 때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 신용의 긴 시간 동안이나 그 다음에 숫자로 보면 아예 나쁜 비관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이 앞에 숫자들을 잘못 전달하다 보면 아주 악화되어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데 그 대표 숫자들은 나쁘지 않은 거죠. 보시면 이전에 그 아예 나빠졌던 때보다는 소비자 신용이 좋은 상태. 리세션이 언제 심각하게 오냐면 이 소비자 신용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 상태에서 부도, 쉽게 말하면은 연체에 의한 개인 신용 파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때 실제 데미지가 크게 나타나는데, 그러기엔 신용 사용량이 굉장히 적은 상태. 쉽게 말하면 아직 그렇게 우리로 말하면은 개인 파산 뭐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개인의 부채가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보시면 신용 잔액 비중도 과거 어느 때보다 좀 건전한 상태입니다. 위기 때하고는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신용에 관련된 위기 국면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소비를 여유 있게 혹은 더 소비를 하려는 의사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소비 주체들이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장에는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데이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걸 다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거 다 데이터죠. 그런데 이 데이터가 두 개를 나눈다는 겁니다.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 그럼 하드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의 그 스펙트럼은 뭐가 다르냐라고 보면, 첫 번째, 소프트 데이터는 주로 컨센서스, 그러니까 설문에 의한 심리 지수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 미시간 소비자 구매 지수, 구매자 지수, 뭐 이런 것들. 이것들이 전부 다 보면은 미시간 대학교에서 소비자 심리를 조사하는 거고 설문합니다. 이거는 이 모든 정해진 그룹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그때의 그 경기를 100% 나타내주지 못하는 면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현실보다 더 먼저 걱정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임박했다는 두려움이 이
대표적인 소프트 데이터인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는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67.8에서 64.7로 2월달 숫자가 뚝 떨어져 버린 거죠. 보십시오. 여기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이터는 길게 봐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이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오랫동안 좋은 상태였다가 떨어진 게 아니고요. 실제 22년도, 23년도에 가장 침체가 많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제일 많이 예상되던 그때는 더 낮은 55 이하를 찍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보다는 지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리가 5.5까지 올라가던,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던 22년도보다는 높습니다. 다만 전달에 비해서 급격하게 하락한 거죠. 왜? 아까 뭐라 그랬죠?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임박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 데이터는 사람들의 심리에 관련된 거다 보니 실제보다 더 두려움이 먼저 엄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프트 데이터의 단점이기도 하고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드 데이터는 뭐냐? 이렇게 제조업 PMI 지수 같은 이런 식으로 아예 데이터가 그 지표적으로 나와버리는 것들을 말합니다. 뭐 아니면 경기 선행지수 같은 이런 것들. 이거는 10개, 9개 지수들의 합이지만 설문조사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실제로 측정되는 지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드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때는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르친다는 거죠.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무슨 때이냐면 아직 하드 데이터는 건전한 상태예요. 아까 소비자 신용도 아직은 침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프트 데이터는 어때요? 이미 나빠진 거를 예고 혹은 그 두려움을 크게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소비자 낙관 지수라고 말하는 NFIB 스몰 비즈니스 옵티미즘도 소기업 대표들에게 CEO들에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얘도 사실상은 하드 데이터 쪽보다는 소프트 데이터 쪽에 속하는 거죠. 그럼 이 소프트 데이터는 비관을 뜻하고 있지만 하드 데이터는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보십시오. ISM 제조업 지수는 지금 상승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꺾였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대세적으로 추세적으로 오른 것 중에 한 달 정도 움직인 거라서 이건 꺾였다고 안 보고 이 긴 선을 봅니다. 현재 반등 중이죠. 현재 반등 중입니다. 제조업 지수는. 그러니까 요번에 꺾였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지만 현재는 어디 있어요? 50 위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40에서 출발해서 40포인트대에서 50포인트를 넘는 상승 중이었다는 겁니다. 하드 데이터는 조금 좋아진, 지금 이제 제조업 지수니까 미국은 소비의 국가잖아요 라고 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표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이 하드 데이터들은 여전히 아직은 침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프트 데이터는 상당 부분 침체 공포를 주고 있을 경우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가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때고요. 어떤 때는 소프트 데이터를 신뢰합니다. 어떤 때는 하드 데이터를 신뢰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드 데이터를 신뢰해야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이 트럼프의 작전에 휘말리고 있는 거죠. 예.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그리고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협상에서 이기려면 상대를 불안하게 하는 거죠. 그럼 자기가 협상 상대는 캐나다지 우리가 아니지 않냐? 아니요. 이 사람한테는 주식 투자자를 포함한 국민들, 자기네 사람들, 자기의 유권자들,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이 다 협상 대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협상력에 의해서 따라와 주게 만들기 위해서 들었다 놨다를 합니다. 예,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실제 하드 데이터가 확실하게 침체를 가리키기 전에 소프트 데이터가 침체를 가르칠 수는, 지금도 침체를 가리키진 않는데요. 가르칠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은 그런 시기라는 걸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